안녕하십니까. 초개념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3 수학 개념으로 고1 수학까지 정복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념으로 공부해도 수학 실력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학 개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수학 개념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와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려고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때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애 사고력을 좀 길러주고 또 수학이 재미있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학원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또 선생님이 또 재미있게 잘 수업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따분하고 문제만 푸는데 뭐 재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라도 아이들 더 받으려고 하면은 상담을 잘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오면은 안 된다라는 그 말은 다 생략하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으면은 그 학원에서 수학은 잘 못 가르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원이나 모두 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수업이 불가능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 아이가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학년에 단원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뿐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문제 많이 풀리면은 아이들이 다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풀었을 때 연계성이 떨어지고 개념 간의 단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문제만 많이 풀다 보니까 개념을 따로 공부할 기회도 없고 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가 성적이 잘 나와야지만이 그 학원에 오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은 아이가 오래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 기간에 따라 달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단기 성적에 목매달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초3 수학 개념으로 어떻게 고1 수학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수학 개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수학 개념들이 1, 3, 5, 6학년 따로따로 다 되어 있고 그 학년 간에 서로 연계성은 많이 드뭅니다. 딱딱 분리되어 있죠. 그 해당 단원만 잘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는데 침실을 딱 하나 짓습니다. 그것은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전기시설 그리고 도배까지 장판까지 다 완성해 놓고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합격을 받으면은 그 다음 침실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침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짓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거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짓고 나서 사용자가 OK를 하면은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다 지으면 될 것을 방 하나씩 다 따로따로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초등, 고학년, 중고등 개념까지 모두 고려해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개념 가지고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 개념까지 가르칠 수 있다면 다 그렇게 가르쳐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시간 낭비도 줄이고 공부의 효율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거기에 집착하면은 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마련이죠. 많이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학년 때 이 문제 나오면 이거 아주 쉽죠. 2, 4, 6, 8, 10, 12 띄어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억, 니은의 값은 쉽게 구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구조라도 단지 자연수가 대분수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어려운 심한 문제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지 모르는 거죠. 이거 안 배웠어? 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심한 문제로 둔갑하게 됩니다. 어떻게 풀지? 이거는 절대 배운 적이 없다라고 결론 짓죠. 왼쪽 오른쪽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지 숫자만 다르게 내면은 6학년에게는 배웠던 문제가 배우지 않은 문제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기본 문제에서는 그냥 띄어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문제는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4, 6 아니면은 좀 어려운 문제 낸다고 200, 400, 600 이런 띄어쓰기만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한 문제를 가르치더라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 6학년의 대분수의 경우와 같이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에 따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원리에 따라 접근해야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2와 12 사이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칸의 크기는 얼마인가? 5칸이니까 나누기 5 하면 된다라는 것은 아이들 누구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값은 2에다가 한 칸의 값을 더하면 되고 니은의 값은 12에다가 두 칸의 값은 더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예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단지 2, 4, 6, 8, 10 문제만 풀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그렇게 봤던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두 수 차이의 크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칸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의 값은 2와 8분의 7에서 한 칸의 값을 더하면 된다. 그리고 니은의 값은 7과 6분의 1에서 두 칸의 값을 더하면 된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문제로 둔갑하는 거죠. 또 그리고 다른 학년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같은 문제로 나옵니다. 소수면 소수 문제, 분수면 분수 문제,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아이들은 못 푼다고 하는 거죠.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런 문제로 접근하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서 2, 4, 6, 8, 10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만 배우면은 같은 유형의 심한 문제를 아마 5년 동안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문제는 절대로 심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 문제이지 이 문제가 심한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화학 개념이 될 수 있는 자리값이라는 것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곱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고등까지 모든 유형의 곱셈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자. 단 하나의 개념만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리값을 이용해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누구나 쉽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문제를 그냥 계산만으로 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봐가면서 계산과 그림이 머릿속에 매치가 되도록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의 값의 결과도 그림과
계산의 결과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라는 것을 벌써 그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만 하나만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단지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죠. 이제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배다 수학에서 나오는 19단 구구셈. 이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앞에 문제하고 지금 배다 수학에 나오는 이 문제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또 설명을 해요. 더 심한 경우는 결과를 그냥 요령만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가 제일 심한 경우입니다. 12 곱하기 13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00자리는 1, 10자리는 1자리 수 2, 3을 더하면 돼. 그리고 1자리 숫자는 2, 3을 곱하면 돼. 그래서 156이 된다. 그러면 다른 숫자 13 곱하기 14도 170에서 12 더하면 18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하고 요령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것은 사고력 수학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에서 10의 자리는 똑같고 1의 숫자는 5 더하기 5 하면 10이 되는 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도 답이 5625 되니까 이것은 7 곱하기 8 하면 된다 하고 1의 자릿수는 5, 5, 25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원리는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84 곱하기 86은 8보다 하나 큰 9를 곱하면 8, 9, 72 1자리 숫자는 4, 6, 24 그래서 7224 이렇게 가르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으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왜냐? 까먹었어요 합니다. 암기에 의존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것은 앞에 문제하고 반대입니다. 1의 자리가 같고 10의 자리 합이 10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몰라요. 왜냐? 안 배웠기 때문에. 앞에 거를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 보면 이 문제도 단지 형태만 조금 바뀔 응용 문제일 뿐인데 이것은 안 배워서 모른다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 따로따로 다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자리 곱하기 4자리 하는 것도 사실은 기본 원리만 알면은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본 거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3자리 곱하기 2자리의 가장 큰 결과, 작은 결과를 구하라 할 때도 이것도 아주 쉬운 결과이죠. 2자리 곱하기 한 자리가 숟가락 하나를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은 3자리 곱하기 2자리의 곱은 단지 숟가락을 몇 개 더 얹었을 뿐입니다. 밥은 다 해놓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또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04 곱하기 103 이런 재미있는 문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103 곱하기 97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공식으로 가르쳐서 9991이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만 그려보면 앞에 문제가 똑같은 건데 우리는 공식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쉽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헷갈리게 될 뿐입니다. 자, 중등 2학년 가면은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단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중등에서는 x를 사용하는 것이고 초등에서는 x 대신 10을 쓴다. 이것만 차이 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도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풀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암기해서 풀죠. 사실은 이거는 74 곱하기 83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것 따로따로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빼기의 문제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정석에 나오는 보기 문제입니다. 고등다항식의 곱셈인데 2번 문제에서 x, y, z, w 같은 경우 초등에서는 그냥 1000, 100, 10, 1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이건 4자리 곱하기 4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4자리 곱하기 4자리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또 다르게 또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리값의 코아 개념 하나 가지고 초등학교 2자리 곱하기 1자리를 제대로만 배우면은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의 곱셈까지 8년 동안 모든 곱셈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40가지가 넘는 곱셈 공식과 방법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40가지라고 하면 다항식의 곱셈이 나오는 고등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그 공식이 몇 개가 됩니까? 기본 공식에다가 응용까지 더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20개 가게 될걸요? 이렇게 많은 공식을 다 외우라고 하는데 다 외울 필요 없이 원리만 알면은 중간에 공식은 몰라도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은 모르는 공식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암기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안방 다 짓고 그 다음에 중간방 다 짓고 거실을 다 짓고 하는 따로 다 짓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한 결과로서 이러한 시간 낭비 또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항상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시면 주위에 많은 추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제가 동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